목포 시립국악원에서 학생들이 엉뚱한 발레 과외를 받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외부 강사, 국악원 교수의 동생이자 현역 시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무안군과 광주시의 전라남도가 이달 안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군은 기존 입장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세계로 떠난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영국 그리니치를 찾았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최초의 국악 전문 교육기관인 목포 시립국악원에서 때 아닌 발레 과외가 수년간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상한 발레 과외 강사는 국악원 교수의 동생이었고 이들의 어머니는 현역 시의원이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1976년 국악의 보존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설립된 목포 시립국악원. 현재 46명의 원생이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전통무용과 판소리, 전통악기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용과 학생은 18명. 지난 2015년부터 전임 교수로 재임 중인 정모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무용과 학생들이 매주 1시간가량 외부 강사에게 과외 형식으로 발레 수업을 추가로 받아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강사는 전임 교수인 정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의대 강대이기 때문에 가불의 강대이기 때문에 기회를 하면 그 선생님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믿고 있는 상을 못하니까 강압적인 것이 있죠. 정 교수 역시 목포 시립국악원에서 28년간 원감을 지낸 현 박수경 목포시 의원의 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 규정상 외부 강사 초청은 시에 보고하면 수업 내용을 확인한 뒤 특강비를 예산에 세워 시에서 관리하지만 이번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도 발레가 전통국악과 무관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악원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도 한국무용은 특강이 가능하지만 발레는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국악원의 작품 공연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해당 발레 강사는 학생들에게 매달 수업료 명목으로 개인당 1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용교실이 국악원에서 유일하게 1km가량 떨어져 있고 저녁 7시부터 수업이 이뤄졌다 보니 국악원 내부는 물론 목포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한테 공간을 대여해줘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사례비를 받는다 하면 그거는 원래 취지 목적하고 틀리니까. 목포시는 보고도 없이 학생들에게 추가금을 받고 외부 수업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이달 중으로 무안군과 광주시의 전라남도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군은 3자가 회동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김산 무안군수는 이달 중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함께 3자 회동을 하겠다고 MBC와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3자 회동을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무안군의 원칙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경우 3자 회동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인 겁니다. 무안군의 강경한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광주시의 대안 제시를 김용록 전남지사가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10배, 20배 상쇄할 지역 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라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대상지 지원 대책보다는 이전에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주말 대구 경북 신공항 현장을 둘러본 뒤 올해까지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9년 완공되는 TK 신공항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안군의 강경한 군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를 설득할
광주시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강경함을 꺾을 만한 요인을 광주시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광주 분들 만나보면 네. 그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왜 이렇게 안 받은지 이유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남 지역에 좀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공항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왜 도심에 공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청주공항, 청주는 약간 외곽입니다만 네. 대체로 도심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일본 하네다도 그렇고 완전 도심이에요. 네. 도심공항은 이상한 게 아니다. 무안공항 개항 이후 1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국내선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의 극심한 소지역주의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설립을 두고 양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에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갖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 김원희 의원과 순천갑 김문수 의원은 오늘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가졌습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교육부 목포대 의대 설립 용역과 국내 유인도서의 41%가 목포권에 산재하는 등 34년 동안 이어진 국립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천갑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대를 설치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세계로 떠난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는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영국 그리니치를 찾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학생들은 어느덧 나아갈 진로에 대한 방향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의 도심을 서에서 동으로 가르는 템스 강입니다. 템스강 남쪽에 위치한 그리니치 지역을 방문한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지난 17에서 19세기 해상 강국으로 군림했던 영국의 역사를 담은 런던 해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제 뒤에 있는 배는 커티샤크호의 모형인데요. 커티샤크호는 19세기 영국이 중국에서 차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뗏목같이 그런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배들만 있었는데 오로지 영국만 저렇게 깃발이 있고 막 거기에 실려있는 폭탄 같은 거나 지구상 경도의 기준임과 동시에 국제 표준 시간을 정하는 본초 좌우선의 기준점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불리는 그리니치 천문대. 머나먼 전남에서 날아와 이곳까지 서게 된 학생들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삶의 기준점에 대한 생각들도 꺼내봅니다. 그 본초 좌우선 기준이 된 게 1884년 당시에 그 힘이 강했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적용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은 힘의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부터 독서를 통해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저보다는 남들과 같이 가는 삶을 우선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성장을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지구 반대편 템스강 위 배에 몸을 싣고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한 학생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실험해보는 과학자가 약간 되는 것들을 방향성으로 잡았어요. 인문학을 탐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난 학생들이 어느덧 자아 실현을 위한 진로의 방향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한 광양시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비슷한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에게 사과는 했다지만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가 한창인 광양시 의회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관련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간부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맨날 다른 행정기관보다 맨날 뒤따라가요. 국장님. 눈을 적게 크게 보시오.
다른 공무원에게는 반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저 자리를 바꿔야지.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인신 공격성 발언과 비하, 반말 등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안건 심사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 초에는 다른 시의원이 특정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배제시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광양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개 사과를 촉구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가 와전됐고 본인들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지 뭐 좋은 일이라고 맨날 사과만 합니까? 우리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막말과 갑질이 반복되면서 시의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늘 대접받고 위에 있으면서 권력의 심취에 있는 것이 갑질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에 대한 갑질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원의 경고 처분을 내린 사례처럼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민선 8기 김영로 전남지사의 주요 공약 중 일부가 필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공약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 의회 김호진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의 김영로 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은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약간 높았지만 2023년 전라남도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비율이 전년보다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 광주 고속교통망 확충과 전라선 고속철도 착공 등의 국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가량으로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며 인구 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신안군 앞에 고이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해당 섬에 소방서가 없어 인근 섬에서 소방대원이 배를 타고 출동하느라 진화에는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원생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을 발로 차는 등 20여 차례 폭행한 30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 아동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교사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2차 선정에 전남에서는 무안고와 강진고, 영광고, 한평, 학다리고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1차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목포고와 남학고, 순천고 등 11곳을 감안하면 모두 15개 학교가 선정돼 전남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 학생 선발의 자율권과 교육활동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매년 2억 원씩 5년간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80일이 넘는 제한급수가 이어졌던 완도군 넙도에 177년 만에 상수도가 공급됐습니다. 완도군은 고급면 넙도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고급면 가교리에서 넙도까지 2.9km의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847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넙도는 기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해 수돗물을 사용해왔지만 시설물 노후로 인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해남과 광양, 순천 등지에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성국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유로 수도권 데이터 센터 설립을 원하는 데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어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데이터 센터 설립이 부동산 리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